안녕하세요. 캐디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할 거는 저번에 치수 설정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치수 기입을 할게요. 치수 기입은 이제 치수 설정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여기 있는 거랑 똑같은 형태. 그러니까 치수 기입 명령들만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크게 어려울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기입해보죠. 자, 일단 좀 정리를 할 건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비율상으로 봤을 때 요 지금 십자선이,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그려진 것보다는 조금 큰 것 같아요. 저 10으로, 이제 전체적인 길이를 10으로 줬는데, 큰 것 같아서 절반으로 줄일게요.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저는 그걸 못 넘어가요. 그냥 다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편이라. 물론 이제 저 길이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 치수 기입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제 치수 기입 들어갈게요. 자, 치수 기입 하는데 일단은 똑같은 정도로 기입을 하는 거니까, 자, 여기 이제 수평 치수, 수직 치수가 있는데 저거 할 때 쓸 수 있는 치수 기입 명령보다 DLI다. dim 라인이라는 치수 기입 명령으로 기입을 하시면 되겠죠. 치수 기입할 때는 치수 기입할 포인트 두 군데를 딱 찍어서 딱 내려주면 돼요. 내려주면 되는데, 자, 이때 작성될 때 녹색으로 작성되네. 왜 그러지? 레이어가 맞지 않지.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치수 기입을 설정하고 나면 제일 처음에 해야 되는 거. 우리가 이제 저번에 형상 그릴 때 제일 처음에 한 게 뭐냐면 가장 많이 쓸 선이보다 외형선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커렌트 레이어를 외형선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치수 기입으로 들어왔으면 이제 커렌트 레이어를 뭘로 바꾼다? 커렌트 레이어를 치수 레이어로 바꿔주시는 게 좋다. 자, 그래서 레이어 선택하고 어떻게 해요? 여기서 치수 이렇게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물론 치수를 기입하고 나중에 레이어를 변경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상관없기 때문에 꼭 저렇게 해야 된다 라는 건 아니에요. 이건 개인 스타일에 맞춘다는데 아마도 바꿔놓고 하는 게 치수 기입 작업하는 내내 마음이 편안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DLI 해가지고 기입을 하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때 치수 기입할 때 여러분들 잃어보시는 분들 계세요? 치수 대충 어디에 넣어야지? 요 간격값 써있는 거 아니잖아요. 써있는 거 아니다 보니까 대부분 세 개가 다 보이게 화면을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럴 때 내 놓기 귀찮으니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이렇게 해서, 대충 이렇게 치수 기입만 똑같은데 되면 됐지? 이게 벌어지든 말든, 뭔 상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걸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은 치수를 너무 엉성하게 대충 간격 잡아가지고 기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다른 작업을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 문제에서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웬간하면 눈대중으로 보이는 비율로 봐서 눈으로 보는 비율로 봐서 적절하게 이렇게 간격을 비슷하게 요 정도 되겠네. 비슷하게 맞춰서 기입해 주시는 게 최대한 비슷하게 만드는 게 제가 권장하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는 지금 시험을 보고 있어요. 채점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하세요. 채점자가 태클 걸고 감점할 수 있을 만한 여지를 만들어 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똑같이 만든다는 생각으로 만드세요. 귀찮다? 그냥 시험 보지 마세요. 귀찮은데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시험 안 보시면 되지. 귀찮은데 시험은 왜 보세요? 그쵸? 그러니까 어차피 이 시험을 보기로 마음을 먹으셨으면 귀찮다라는 생각은 접으세요. 접고 최대한 정확하고 정밀하게 라는 관점으로 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요렇게 놓는다. 근데 이제 치수 기입할 때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이제 DLI 하고 이제 여기서 요쪽 여기 기입할 땐 별 문제 안 돼요. 여기 기입할 땐 별 문제 안 되는데 요쪽 기입할 때 잘못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돼요. 이거 되게 많이 하는 실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여기다가 걸어야 되는데 여기에 걸렸죠. 요 사이의 갭이 이렇게 보면 되게 좁아요. 이 실수 되게 많이 해요. 실제적으로 학생들 보면은 치수가 이 실수.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계세요. 치수기 딱 했는데 얘가 162고 여기 164잖아. 치수가 안 맞네? 그래 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내가 그림을 잘못 그렸나 보네 해가지고 여기를 스트레치로 2mm를 줄여버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 놓고 다시 DLI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딱 160 이제 맞았다. 이러면 이제 기존에 잘 그린 형상까지 틀어버리죠. 이러면 안 돼요. 지금 이게 잘못된 게 뭐예요? 요런 게 잡히는 거예요. 요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 요런 부분 되게 주의하세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하고 대충 비율 비슷하게 놔주시고, 수직 치수. 자, 같은 명령 반복할 때는 굳이 명령을 다시 안 쳐도 되죠. 그냥 엔터만 치셔도 다시 전에 실행됐던 명령이 실행이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끝점 잡고 여기 이렇게 잡고 이렇게인데, 이때 이제 고집 피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치수 기입 습관 자체가 안 좋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거는 중심선이잖아요. 나는 항상 내 습관은 항상 형상에서부터 이렇게 기입하는 게 내 습관이에요. 이거 고집하시는 분들, 요거 겹치든 말든 신경 안 쓰시는 분들 계신데, 감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선생님 치수 기입하면 치수 기입만 되면 됐지, 불편하게 싫어요. 굳이 여기서 저 잡기 힘든 얘 이선의 끝점을 잡아야 돼요. 잡으세요. 그거 불편해요. 귀찮아요. 시험 안 보시면 돼요. 그렇죠? 제가 지금 자꾸, 그러면 그럴 거면 시험 안 보시면 돼요. 되게, 빈정상의 하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저한테 수업 듣는 학생 중에 문제를 풀라니까 뭐 했냐면은, 글자로 그림을 그린 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문제를 이렇게 꼬아놓냐? 뭐 그런 식으로 적어놓고 아무것도 안 풀고 검사해달라고 그러는 학생들 있으세요. 물론, 그런 걸 자꾸 귀찮게 따지고, 뭐하고, 태클 걸고, 짜증나시는 거 알아요. 짜증나시는 거 아는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격증을 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맞춰주지 않아요. 시험 출제하시는 분들이, 시험을 채점하시는 분들이, 우리 속상한 거, 마음 상한 거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빈정 상한 거 다 기분 맞춰가지고, 이거 봐줄게, 이거 넘어가 줄게, 그런 거 안 해요. 착각하지 마요. 기분 상했어요? 본인이 자격증 못 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자격증 따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 비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채점 간의 비위를 맞추고요. 감독 간의 비위를 맞춰가지고요. 시험을 잘 제출해서요. 원하는 점수를 얻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에 맞추셔야 돼요. 그리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기준이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에서 필요한 제도의 밑바탕이 돼요. 그런 거 기준을 알고 지켜야 된다는 걸 모르면 기본적인 제도가 안 돼요. 실무에서 일을 못 하세요. 자격증 시험에서 까탈스럽게 따지는 것들이 터무니없는 것들은 무조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실무화가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실무 떼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사람들이 무조건 억지를 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 보실 때는 거기에 맞추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정문대에서 이제 수평 수직 치수는 다 끝났죠. 자, 이 각도 치수는 각도 치수 기입 명령 기입해주는 명령이 뭐예요? dim angular DAN이다. AN이다. DAN. dim angular다. 그래가지고 해주면 어떻게 해줘요? 자, 요선과 요선 사이 이렇게 뽑아주면 되죠. 적당히 비를 맞춰서. 자, 여기 각도 32도. 그럼 이제 또 DAN 해가지고 자, 이거 이제 선생님 어떻게 기입해야 하는데 이때 이제 이거 선택해요. 아까 어떻게 했어요? 이거 선택해서 이쪽으로 뺐잖아요. 그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보면 문제가 뭐냐면은 이 선하고 여기 치수 보조선이 겹쳤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겹친 치수 보조선, 여기 중심선밖에 안 보이잖아요. 겹친 치수 보조선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제거해 주셔야 되는데 물론 이거 컨트롤 1번 누르고 프로퍼타이즈 들어가서 제거하면 되지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냐고. 땅 끝났는데 안 나오잖아요. 애당초 그쪽에 선이 있으면 안 나와요. 치수 보조선이 애당초 꺼진 상태로 나온다고.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데 웬 고집?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고집? 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요렇게 가라.
우리가 이제 처음에 초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상황을 너무 한정적으로 봐요, 한정적으로. 심지어는 이것도 기입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이쪽으로 치수 보조선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려져 있는 선이 이쪽으로 나와 있어야지만 이 65도를 기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얘를 선택하면 되는데, 이쪽에 선이 없으니까 얘를 선택할 생각은 안 하고, 이쪽에 선이 없어요. 선생님 어떻게 기입해요? 못해요. 라고 하시는데,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할 수 있어요. 얘 기입하고,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해서, 아까처럼 빼주면 돼요. 그쵸? 자, 그 다음에는 뭐냐? 이거예요. 이거 이제 학생들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건데, 가장 많이 어려워하는 거. 자, 저기 기울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거 뭐다? DAL이다. DAL.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여기서, DAL. dimAlign 딱 해가지고 이제 딱 잡으려고 그러는데, 2점 잡고 2점 잡으면, 아이씨. 그쵸? 아니, 근데 이 DAL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뭐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2점 잡아, 2점 어떻게 잡았어? 2점 잡고, 2점 잡았어. 그럼 어떻게 2점을 이은 직선. 그거의 길이지. 이게 DAL이에요. 그러니까 DAL 어떤 거예요? 이거랑 이 선과 이 선 지금 간격? 이걸 잡아주는 게 DAL이 아니잖아요. DAL은 내가 입력한 두 점 사이에 뭐다? 직선 거리를 입력해주는 치수기 명령이다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그 DAL의 기능에 이게 맞아요. 이게 맞는데 그럼 이제 저거 기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안 되네. 왜냐면 DAL 해가지고 좋아 그러면 이제 단대 잡아보자. 그럼 여기 중간점 잡고 여기 중간점 이렇게 아이씨. 라고 하는데, 자, 안 되죠? 기본적으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자, 그러면은, 방법이 없는 거냐는데, DAL로 할 수 있는 방법, 효율적인 건 뭐냐면, 이거죠, 뭐. DAL 한 다음에, 머리 좋으신 분 생각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를 찍을 때, 2점 안 되고요, 2점 안 되고요, 2점도 안 돼요. 그럼 어떤 점일까요? 자, 이 치수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잖아, 이렇게. 이 선과 이 선은 뭐예요? 직각이지 90도지. 그럼 이 선을 직각선을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잖아. 90도니까. 그럼 어떻게? 저 점에서 직각선을 그리려면 여기까지 직선을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스네베. 퍼펜디큘러. 잡아주면 되지. 그리고 잡아 빼서 내려주면 되지. 자 이렇게 해주고 뭘 해줘야 돼요? 치수 보조선이 겹쳤잖아. 선생님 외형선 어차피 실선이잖아요. 상관없지 않나요? 감점. CAT 2급 시험은 CAD의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시험이에요. CAD의 기능에서 이 보조선을 없앨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안 없었어요? 여러분들 감점입니다. 분명히 이건 감점이에요. 치수 보조선과 외형선이 절대 저렇게 겹치면 안 돼요. 이게 실무 보신 분들은 되게 아리까리할 거예요. 실무에서는 저렇게 겹치잖아요? 냅둬요. 왜? 출력하면 이 선은 굵고요. 치수 보조선은 가늘어요. 겹쳐서 어차피 가려질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귀찮아 죽겠는데 실무에서 저거 일일이 없애고 있지 않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실무하고 자격증이 약간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하지만 자격증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원래적인 제도적인 표현에서는 이 선은 겹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적인 표현들을 하려면 이 선은 치수 보조선은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없애요? 이거 선택하고 컨트롤 1. 자, 요렇게 띄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치수 보조선에 관련된 부분 익스텐드 라인, 익스텐드 라인 1, 2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오프 시켜준다. 자, 그러면 깔끔하게 겹치지 않게 이렇게 된다. 라는 거죠.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요걸 해주는 방법은 요거 한 가지냐? 아니에요. 자, 제가 치수기 명령 설명할 때 일반적으로 평행한 두 선 사이에 간격을 입력을 할 때는 DAL이라는 명령보다는 다른 명령을 더 많이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대체 어떤 명령인가요? 아까 썼던 DLI죠. DLI는 수평수직 치수만을 기입하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면 제 동영상 연결을 안 보셨다는 얘기겠죠? 예. DLI는 수평수직 치수는 맞는데 그게 그 수평수직의 기준은 내가 말하는 대로 원하는 각도대로 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하죠. 찍고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뭘 해줘요? R. 로테이티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뭘 해주느냐? 각도를 입력하면 돼요. 요 각도를. 자, 이 각도 모릅니다? 알고 있죠. 왜? 여기 써있잖아요. 65도. 그래서 어떻게 해줘요? 65도를 입력을 하면 되죠. 그리고 나서 빼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해주는 방법이 있다. 마찬가지로 치수 보조선 두 개는 당연히 안 보이게 숨겨주셔야 한다.
선생님 두 방식의 차이가 별로 없는데요. 둘 중에 어떤 걸로 꼭 해야 되나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편할 대로 하세요. DA를 통해서, dim얼라인들을 통해서 저렇게 기입을 했다? 상관없으시고요. 그 다음에, dim라이너, DLI를 통해서 저렇게 기입했다? 상관없어요. 둘 다 정답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쪽 우측면 기입할 거예요. 정면은 다 기입했죠. 우측면 기입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자, 요렇게 기입하고 이게 놔야 되는데 저는 이럴 때 이렇게 찍어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여기랑 여기 치수기 요 높이를 다르게 간격을 다르게 주지는 않을걸요. 다르게 주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물론 선생님 뭔 상관이에요. 눈대중으로 대충 비슷하게 놓으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그걸 감점을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어차피 이게 이제 이 위치에 대해 정한 치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대충 이렇게 눈대중으로 이렇게 놔도 되지 않나요? 라고 해도 놔도 상관은 없는데, 저라면은 성격이 좀 그래가지고, 요렇게 딱 하면 땅 찍어주면 맞춰주는데, 쉽게 맞춰주는데, 굳이 눈대중으로 대충,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이걸로 감점이 안 될 수는 있어요. 안 될 확률이 더 높아요. 솔직히 말하면. 저처럼 성격이 좀 까탈스러운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 그 다음에 여기죠. DLI. 자, 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자, 25. 마찬가지. 대충 글자 하나 정도 더 들어갈 정도로 간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글자 대충 하나 정도 더 들어갈 수 있는 간격이 떨어져서 딱 이렇게 해준 게 같이 성격이 좀 독특하셔가지고, 이렇게 기입하시는 분들 계세요. 선생님, 아무리 그래도 저럴까. 제가 학원에서 진짜 여러 명 데리고 수업을 하는데요. 진짜 성격 독특하세요. 저렇게 기입하세요.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각도. DA. 땅? 여기서 이제 무슨 선? 이 선. 요 선 하면 이제 선이 여기서부터 나와가지고 겹칩니다. 땅. 요 선. 이렇게 적당히 비슷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반지름이죠. 반지름 이제 치수기 배우는 게 뭐예요? DRA. 땅.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까 치수 설정에서 전에 치수 설정에 나온 거 D. 모디파이. 제가 이제 저렇게 기입되려면 뭐가 돼 있어야 된다? 맞춤 옵션, 핏 옵션에, 이게 기본이 이거잖아요. 베스트 핏. 이 상태면 이렇게 기입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돼요? 제가 말한 대로. 그때 그거 설명할 때 뭐라 그랬지, 제가. 치수 문자가 있으면 치수 문자 끝난 데서 딱 끝난다. 이거 안 나온다. 여기까지. 그쵸? 근데 여기까지 있다. 선생님 그냥 이렇게 기입해놓고 가면, 감점.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련된 설정이 그거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에 관련된 설정이 그겁니다 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굳이 시험 규정에는 이걸 설정하라는 얘기가 없지만, 그래도 굳이 이걸 설정해야 되는 이유는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 형식이 그거 설정 안 하면 표현이 안 되는 형식이다 라는 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죠. 이렇게다. 이렇게 기입돼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우측면에도 치수 기입이 끝났어요. 그냥 똑같이만 기입하면 돼요. 똑같이만. 자, 여기. 자, 여기서. 자, 요렇게. 적당히, 자, 여기도 한 요 정도 글자 이렇게 올 정도만.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줘요? 옆에 거. 이걸 이제 DCO로 해도 되겠죠? DCO로 하면 이제 자동으로 이제 요걸 딱 맞춰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물론 이제 수동으로 맞춘다라고 한다면 아까랑 똑같은 방법을 쓰면 돼요. 아까 저기 우측면도 기입할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떻게 주면 돼요? 얘를 딱 이렇게 해서 끝점을 딱 잡아주면 맞춰줄 수 있어요. 하지만 DCO를 쓰는 게 더 편하겠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죠. 자, 이쪽 DAN 해서 각도 기입. 자, 얘랑 얘 사이에 요 각도. 자, 이렇게 되죠. 아무리 잡아당겨도 안으로 안 들어가는데, 자, 일단은 내려놓으세요. 얼추 이제, 이건 이제 요거하고 비율을 보고 내려놓으면 되겠죠? 얼추 비슷하게. 그랬더니 글자가, 수평하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다. 이건 나중에 수정하면 돼요. 자, 여기 40도도, 안으로 안 들어가. 이거 나중에 수정하면 돼요. 자, 일단은,
얘네들이 수평으로 꺾이는 이유는 뭐냐? 텍스트 얼라인먼트 ISO 스탠다드이기 때문에 수평으로 꺾입니다. 저 ISO 스탠다드 그러니까 얼라인먼트 위드 얼라인드 위드 디멘전 라인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저게 어떻게 되느냐인데 저게 이제 ISO가 아닌 경우는 이제 이렇게 돼 있으면 뭐예요? 여기에서 이제 40 또 이렇게 연장돼서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방향을 치수 방향을 유지를 한 채로. 근데 이게 ISO가 되면 만약에 이 40이 요 안쪽 사이에 기입되면은 요 치수선하고 맞춰도 돼요. 요렇게 놓여져요. 근데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무조건 수평으로 꺾여. 그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ISO 설정을 안 하면 되잖아요. 물론 그렇긴 하죠. 근데 ISO 설정을 기본적으로 해놨던 이유는 그거 산행 농도가 높다인데 이 시험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 ISO 그걸 설정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ISO를 쓸 일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ISO를 놓고 이거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저번에 치수 설정할 때 ISO를 설정을 하지 말지.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ISO를 써야 되는데도 ISO 써야 되는데도 이런 일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 방법은 모를 거 아니에요. 자, 물론 이제 지금 요 시험에서는 ISO 그걸 설정을 안 하는 게 맞지만 치수선에 맞춰주는 게 맞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두 가지 항목이 난립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ISO를 기본으로 놓고 얘를 수정을 해주면 되는데 어떤 항목을 수정을 해줘야 되느냐예요. 자, 얘 선택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1번. 텍스트 아웃사이드 얼라인 오프로 돼 있죠? 얘를 온 시켜줘요.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돼주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거 풀어주는 게 텍스트에 가서 텍스트 아웃사이드 얼라인을 오프를 시켜줘요. 온을 시켜줘요. 온을 시켜주면 이렇게 돼요. 이거예요. 요 설정을 바꿔주고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이 글자 잡아서 안으로 넣어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면 치수를 선택하고 그립점들이 잔뜩 나오잖아요. 치수 문자에 있는 가운데 그립점을 잡아서 안으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때 직교가 커져 있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반응되면 직교를 끄고 이제 적당하게 놔주시면 되는 거예요. 놔주시면. 그럼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똑같이 됐잖아요. 간혹가다 이제 화살표 방향이 다르게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그거는 이제 우리 치수 글자의 사이즈라든가 그런 게 얘랑 안 맞아서 그렇거든, 시험 문제랑. 그래서 그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요렇게 하면 끝난다. 끝난다는 건데, 자, 얘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얘기를 했을 때, 지금 상태에서 이제 그게 두 가지가 난립되는 경우, 그러니까 반지름 치수가 바깥으로 기입된 경우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 R43이 바깥으로 기입되고 수평하게 전개되어 있으면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치수 설정을 할 때 원래 텍스트에서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돼요. 이 상태로 있으면 처음 기입할 때부터 이렇게 기입이 되죠. 처음 기입할 때부터 이렇게 기입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저걸 펴주는 행위, 수평으로 정리된 걸 펴주는 행위 없이 어떻게 해요? 그냥 글자의 위치만 옮겨주면은 그냥 끝나요. 끝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저게 이제 두 가지가 다 난립을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제 특성에서 변경을 해야 되냐, 뭘 변경을 해야 되느냐를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치수 설정을 그렇게 해놓고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수 설정하고 치수 기입하고 그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 여기 보이는 대로 말 그대로 보이는 거 그대로 따라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수 기입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치수 기입할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나와 있잖아요. 단지 이제 치수 설정에서 똑같은 형태로 표현해주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설정을 해야 되는지 그 설정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설정에 대한 거는 제가 치수 설정의 강좌를 따로 한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원하는 형태대로 설정을 잡을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렇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치수 기입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